게임이라는 건 여러분들한테 제공하는 건 즐거움이에요. 뭐 어떤 사람들은 게임이 교육적 가치도 있고 무슨 가치도 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그런 가치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게임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보다도 재미예요.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그래서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게임이라는 게 되게 나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때 왜 나쁜 게 아니다. 게임은 훌륭한 가치가 있다. 뭐 교육적 가치도 있고 뭐 심지어 의사들이 콘솔 게임을 많이 하면 수술 실력이 높아진다. 이런 통계적인 자료도 있어요. 그리고 자폐증 치료에도 게임이 도움이 된다. 이런 수많은 의학적 아티클들이 있는데 그래도 역시 게임이 제일 매력적인 이유는 즐겁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게임 재밌으려고 하잖아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공되는 재미라는 거는 매우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마다 어떤 즐거움을 제공하기 위해서 되게 많은 고민들을 해요. 저희 433도 마찬가지로 그런 고민들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영화나 뭐 다른 작업을 할 때도 느끼시겠지만 이 영상 문화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재미를 제공하기 위해선 여러분들이 재밌어야 돼요. 본인이 해도 재미없는 것들을 누군가한테 제공할 수는 없어요. 물론 뭐 상업적인 논리로는 할 수 있겠지만 최소한 저희 433 같은 경우는 그런 생각을 하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징이 있냐면 433의 게임들은 기본적으로 크게는 30대에서 40대 남성들이 좋아하는 게임들을 주로 만들어 왔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거기 사람들이 다 30, 40대 남자라서 그래요. 처음 시작했을 때 직원들이 40명이었는데 40명 대부분의 의사결정을 하는 대부분이 30, 40대 남자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좋아하는 게임을 만들어서 서비스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건 아마 여러분들이 게임 영역이 아니라 영상문화 모든 영역이 그럴 거예요. 다른 산업과 달리 영상문화에 속하는 모든 산업은 여러분들, 그 만드는 사람들이 스스로 경험해서 즐거운 것들을 제공할 때 소비자들도 만족을 하고 즐거움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만들었던 게임들을 몇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액션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는 블레이드라는 게임이에요. 이 게임은 서비스 시작해서 2014년 4월에 처음 시작해서 지금까지 1,400억 정도 매출이 났는데요. 뭐 단일 게임으로는 거의 우리나라에서 스마트폰 게임에서 한 5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큰 매출이 났던 게임입니다. 그 당시 한국 게임들은 어떤 게임들이 많았냐면 출시됐 자동 플레이라고 하는데 스마트폰에서 직접적으로 조작을 하기보다는 그냥 플레이 해놓고선 보는 형태의 게임들이 많았어요. 뭐 여러분들 하실지 모르겠지만 몬스터 길들이기나 이런 게임들이 대표적인 게임이었는데요. 블레이드 같은 경우는 어떤 게임이었냐면 조작을 해야 되는 게임이에요. 조작을 해서 스테이지를 깨지 않으면 자동으로 플레이할 수 없는 게임이죠. 이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배워왔던 게임, 우리가 경험했던 433에서 경험했던 게임들이 대부분 콘솔 게임이기 때문에 콘솔에서 느꼈던 직접 조작하는 느낌의 맛을 살리지 않으면 게임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가능한 한 자동 플레이보다는 직접 조작하는 맛을 유저들한테 다시 되살리고 싶어가지고 스마트폰 쪽에다가 액션이라는 걸 강조해서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처음 나올 때 사람들이 다 블레이드는 망할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왜냐하면 어떤 유저가 지금 직접 조작하는 게임을 플레이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저희들은 가능한 한 직접 조작하는 게임들을 넣어서 직접 체험하고 그 속에서 액션의 경험들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넣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직접 우리가 조작하고 조작을 통해서 스킬을 쌓고 그 스킬을 쌓은 것만큼 성장하는 것. 물론 뭐 433 게임이라고 해서 과금이 안 되거나 뭐 유저가 결제하는 게 없는 건 아니지만 가능하면 유저들이 노력하고 그걸 통해서 실력을 쌓아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그런 형태의 게임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상당히 그런 걸 좋아하는 유저들이 주로 433 게임, 저희 4시 33분 게임을 많이 좋아하고요. 4시 33분을 통해서 제공하는 펀이라는 거는 몇 가지 기준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가장 재미있어하고 잘하는 걸 한다. 또 하나는 새로운 환경에 맞춘다라는 거예요. 저희들은 스마트폰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항상 스마트폰에 맞춰서 그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작업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블레이드라는 게임을 플레이해 보시면 알겠지만 블레이드라는 게임을 플레이하면 한 스테이지의 플레이 시간이 1분 20초예요. 왜 1분 20초라고 정했냐면 그게 여러분들이 지하철을 이용하면 지하철 한 정거장 짧은 구간에서 제일 짧은 구간에 걸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나 들고 다니면서 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간이나 이런 데서도 즐거움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잘하는 걸 할 뿐만 아니라 그걸 여러분들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미디어에 녹여내려고 노력을 해요. 그게 이제 저희 게임들을 만드는 원칙이라면 이 원칙에서 우리가 고민하게 되는 부분은 이거예요. 우리는 사실 시장이 지금 어떻고 그 시장에 맞춰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제쳐놔요. 그 대신에 하는 건 뭐냐면 지금 우리 게임을 소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라는 부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펀을 제공한다라고 했을 때, 즐거움을 제공한다라고 했을 때 그 즐거움을 소비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라는 걸 이해하지 않으면 사실 즐거움을 제공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는 몇 가지 주제들이 있어요. 사람의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서. 가장 먼저 저희들이 고민하는 건 어폴던스예요. 어폴던스라는 건 뭐냐 하면 행위 유발성이라고 주로 디자인 쪽에서 이야기하는 건데 행위 유발성이라는 건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보았을 때 특별히 설명서가 안 붙어 있어도 여러분들이 특정한 행동을 하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폴던스라는 건 뭐냐 하면 그 모습을 보자마자 사람들이 그걸 사용하는 사람들이 알아서 개발자가 의도한 대로 행동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게임이 다른 인터랙티브한 장르보다 다른 가장 커다란 건 뭐냐면 게임은 여러분들이 공부하듯이 누가 시켜서 해서는 절대 재미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게임은 자기가 할 때 재밌는 거지 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봐 라고 과제를 주면 재미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게임은 설명도 해주지 않고 강요도 하지 않으면서 유저가 원하는 거를 이끌어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선 당연히 유저들이 어떤 행동을 할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죠. 그게 디자인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UI, UX의 문제예요. UI는 우리가 흔히 아는 버튼이나 이런 게 어떻게 배치되느냐는 거고 UX라는 거는 유저 익스피리언스죠. 유저가 그걸 플레이하면서 어떤 경험들을 어떤 순서로 해나가게 될지를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너무나 사사건건 요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은 유저 입장에서 짜증이 나요. 아,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 걸 지시하지 않으면서도 유저로 하여금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어폴던스예요. 그러기 위해선 사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죠. 근데 사람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행동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 중요한 건 뭐냐면 행동경제학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아, 저 사람이 아까 경제학을 했다고 했지라는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행동경제학이라는 건 뭐냐면 대부분의 게임들을 여러분들이 플레이해 보시면 거기 수많은 재화들이 있어요. 보석도 있고 뭐 돈도 있고 뭐 수많은 재화가 있어요. 그리고 장비, 뭐 장비를 수집하는 거면 장비가 있고 해요. 유저들은 알게 모르게 항상 숫자를 생각하는 거예요. 숫자를 생각하고 그 숫자를 통해서 내가 이 행동을 하는 게 효과가 있을까 없을까 같은 걸 고민을 해요. 가령 내가 이걸 100만 원 주고 아이템을 구매하면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10배 능력치를 올리는데 돈이 10이 든다. 그 사람들이 10을 내요. 그런데 그 다음에 20의 능력치 10을 더 올리기 위해서는 100을 낸다 라고 하면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야, 나는 그래도 10을 올릴 때 10까지 썼는데 더 10을 올리자고 100을 내진 못하겠다. 아, 난 이건 못 내겠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야, 그래도 올릴 방법이 100만 원이라도 내서 더 올려야 된다면 100만 원 내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효율성에 대한 개념은 여기서는 되게 평등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효율성에 대한 개념은 단계적으로 구성이 돼요. 어느 수준까지는 평등하고 그 위에 올라가는 데는 훨씬 많은 비용이 들더라도 그거는 낼 수 있는 사람만이 내는 거죠. 지역성과 선호예요.
우리가 서비스하는 게임이 어느 나라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서 다양한 선호가 있고 그 선호는 되게 섬세한 거예요. 우리한테는 되게 진지한 게 누군가한테는 매우 웃길 수도 있고 우리가 되게 즐겁게 만든 게 어떤 사람들한테는 아주 불편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저희 한국 게임들이 해외에 나갔을 때 제일 닥치는 문제가 그래요. 한국은 뭔가 강조하기 위해서는 번쩍번쩍해야 돼요. 번쩍번쩍하고 화려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것 자체가 실제 외국에 나가면 너무 촌스럽고 지저분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같은 것들을 제공해도 나라마다 속성을 맞추지 못하면 성공할 수가 없어요. 저희들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이거예요. 4시 33분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는 여러분들이 게임 쪽에서 향후 일을 하고 싶어 하거나 이쪽 영역에서 무언가를 하고 싶다면 고민해야 될 건 이거예요. 다른 엔터테인먼트 산업, 영상 콘텐츠와 마찬가지로 게임 산업은 자기가 그것을 즐기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게임을 좋아한다고 모두 게임 산업에서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게임 산업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 게임을 즐겨야 돼요. 그게 아니라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되게 좋아 보이지만 저희 회사 직원들 보면은 새로 게임이 나오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플레이를 해요. 그리고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그 다음날 또 반복해서 하고 또 반복해서 해요. 이걸 즐겁게 느끼지 않으면 게임에서 일을 하기 되게 어려워요. 또 하나는 게임 비즈니스는 다른 부분하고도 연관이 되겠지만 비슷하겠지만 인간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절대 안 돼요. 사람을 이해한다는 거는 그냥 옆에 누가 어떻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떤 것에 민감한지 그 사람들의 선호는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결국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 자기가 즐길 수 있는 펀과 그 펀을 소비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이해 그것이 게임 산업에서 여러분들이 이후에 일을 하기 위해서 관심이 있다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